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1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이재명이 가는 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탄핵 사유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청와대가요 지금 완전히 아사리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과 민주당 동시에 폭망할 것 같은데요. 왜 둘이 폭망하느냐? 오늘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은요. 중앙 언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 이하 KBS, MBC, JTBC에서는요.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의 불리한 뉴스는 철저히 가리고 있습니다. 아예 보도를 안 하고요. 주제로 잡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뉴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국민의힘 내부 싸움만 계속해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싸움이 중요합니까? 이재명이 내리막길이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뉴스죠. 이런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다면 아마 지금 전 JTBC, MBC, MBN, 채널A, TV조선 전 언론이 나서가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망하는 소식, 이재명의 탄핵 소식, 이재명은 분명히 내리막길을 가게 된다. 이재명이 임기를 못 채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이게 지금 폭발적이죠. 강선우만 받았겠느냐?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얘기하기를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서 공천받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 썩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 한 사람 걸린 게 바로 강선우 아닙니까? 강선우는요. 여가부 장관 때 그 갑질 속에서도 정청래가 강선우를 봐줘가지고 끝끝내 강선우를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김병기와의 녹음에서 이 공천 뇌물 사건이 발생하니까 곧바로 손절이 돼버렸죠. 이 강선우가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원칙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당당하더니만 뒤로는요. 이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한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저는 1억 원 반환했어요. 1억 원은 정치 생명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어요. 제발 저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번 체포 동의 요구서가 11일 국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체포에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또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되겠죠. 아마 강선우가 이재명을 따라한다면 단식에 들어가면서 제발 저 좀 봐주세요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체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천 뇌물 사건은요. 민주당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더 크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강선우 네가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줘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선우도요. 아마 구치소 들어가면 마음이 바뀔 겁니다. 이거 나만 죽을 수 없지. 나만 여기 구속될 수 없지. 다 불어버릴 거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만큼 강력한 사건인데 강선우가 지금 체포 동의안 상정도 전에 여당 의원들 전원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당당하던 갑질하던 모습 어디 갔습니까? 결국에는요.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사람, 형사 피고인, 정가사범의 형사재판 5개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위한 국회에 1인 시위부터 시작해서 기자회견을 매일매일 릴레이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요. 또 시민사회와 연합을 하면서 계속 이재명의 재판 재개까지 얘기가 된다면 지금 정청래가 코너에 몰리는 것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 정청래가 조국과의 합당을 발표했지만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조국과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국의 발표가 뭡니까?
노력 기다리겠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그 말은 뭡니까? 언제든지 간에 다시 합당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여당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향후에는 이재명보다도 정청래, 조국한테 힘이 쏠리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합쳐지면서 거기서 또 대선 준비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꿈을 꾸고 있을 테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 정청래가 밀리기보다는 저는 이재명이 밀린다고 보는데,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 이 권력의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이게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밤에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어준이었죠. 이 김어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민주당이 그 김어준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김어준이 다 공천 나오는 사람마다 공천 준다 해놓고 공천 주고, 그 다음에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김어준이 다 이렇게 우물딱주물딱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김어준한테요, 지금 친명계 유튜버들이 김어준 너도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김어준을 때리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이동영 TV의 이동영이 김어준을 겨냥해서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한쪽으로 다 쏠렸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합당 쏠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재명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기자 출신의 최경영, 이 사람도 김어준을 겨냥해서 플레이어가 되고 싶으면 플레이어를 해야지 언론인 척하면서 판을 짜는 거는 부정확한 일이다, 부정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김어준을 때렸고요. 또 고발뉴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고발뉴스에서도 조국 사면부터 이번 합당까지 보이지 않는 김어준의 손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어준을 향해 가지고요. 지금 김어준 방송에 있는 기자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기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자가 이재명의 외국 순방, 그 엠바고를 정했으면 엠바고에 맞춰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기고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김어준 방송에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바로 이걸 가지고 경호에 걸린 문제고 대한민국 국익에 걸린 문제인데 농담 따먹게 하는 과정에서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서 고발뉴스, 그러니까 친명에서 김어준을 때린 겁니다. 또 열린공감TV,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린공감TV, 그거 뭡니까? 청담동 술자리 열린공감TV, 바로 여기서요. 김어준을 향해 가지고 김어준이 유시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밥을 먹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김어준을 바로 음모론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어준은 음모론을 만들어낸 창작자였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린공감TV가 김어준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신자다, 뭐 이런 취지의 논란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것은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면서 법적인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어준 씨, 그동안에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개표 조작설, 그렇게 음모론 양산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지금에 와서 자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고소를 예고한다고 합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유튜버들 친명과 그리고 이 문재인, 조국, 정청래를 바탕으로 하는 김어준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남의 집 싸움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국민의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입니다. 여당, 당대표, 여당, 그리고 그 여당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 사람들 간의 싸움, 이게 대한민국의 밸류, 뉴스 밸류가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까지도 벌써 싸움이 났다. 이재명과 정청래, 문재인, 조국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굉장히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친명계 강북구 최고위원을
홍익표 수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란 거를 발표를 시킵니다. 무엇이냐? 대통령도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바라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 바람이라고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강두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익표 수석을 만나서 대통령 입장을 정합니다 하면서 대통령은 통합 찬성입니다. 다만 그 통합을 지선 이후로 그리고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 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내용이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다. 피고인 이재명이 이런 입장이다. 라고 당무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썼다가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 당무 개입하면 탄핵 사유 아니냐. 해가면서 바로 이걸 빛의 속도로 삭제했다. 그래서 비싹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재명계, 친명계와 그리고 친청계가 뭐로 싸우고 있습니까? 합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계 이쪽에서 유튜버들이 김어준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재명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재명은 통합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어준 니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다. 정청래 뜻대로 가는 거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친이계 모양인데 여기서 이재명의 입장도 바로 여기 친이계처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입장을 발표했는데 자 이제부터가 문제인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당의 입장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논란이 옮겨간 겁니다. 이거 당무 개입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데 강두구는 뭐라고 했느냐? 아 그거 2, 3분밖에 안 올렸고 실제로 보좌진이 실수로 올렸고 애당초 홍익표 수석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강두구 씨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라고 글을 쓰고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까지 다 전해놓고는 알고 보니까 홍익표를 만난 적도 없다. 그러면은 보좌관이 홍익표를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의 상상을 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발뺌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건 당무 개입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탄핵 사유 아니냐. 또 개혁신당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무 개입 논란으로 탄핵 소추됐고 형사처벌까지 됐다. 청와대는 부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청와대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합당과 관련해 그 어떠한 논의나 지침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쏟아진 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2년 재보궐 지방선거 바로 이제 이 김영선, 명태균 논란이죠. 이거 갖고 뭐 했습니까? 특검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형사 고발하고 수사 촉구하고 명태균 진상 게이트 뭐 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해서 윤 대통령 부정선거 운동 형법상 업무방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죠. 전당대회 할 때마다 윤심 논란이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얼마나 민주당이 공격을 해댔습니까? 또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공청 개입을 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헌 문란 범죄의 일부로 보면서 탄핵 소추안 발표 과정에서 이를 핵심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뭐 공청 개입이다, 윤심이다, 당무 개입이다 했던 겁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됨으로써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적 조치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중대한 불법 행위다. 라고 하면서 이 불법 당무 개입이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그때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훈 나가라고 한 것도 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데
당과 당이 통합하는 이런 거대한 일, 이거에 개입한다고 하면 이재명은 어떻게 돼야 되죠? 당무에 개입했으니까 탄핵이 돼야 되고, 불법으로 이 선거 운동에 개입한 거니까 부정선거 운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요, 헌법제도 논쟁으로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 민주당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실의 선거 공천 관여 명시적 금지,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까지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하루 종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했다, 윤심 논란이다, 찐윤이다, 윤핵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했는데 만회해가면서 얼마나 때려댔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재명의 당무 개입이 이렇게 홍익표 수석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지방 선거 이후에 통합하고, 그리고 통합 전당대회까지 하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음에도 대한민국 이렇게 조용합니다. 노조가 장악된 언론, 조중동 이하,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조중동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이러니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전하면은 저희를 입특막 하려고 정보통신망법 허위 정보다 해가면서 지금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경찰 조사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이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그럼 당무 개입을 했을 때 이게 진짜 탄핵 사유가 됐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노무현이 탄핵 사유로 된 게 바로 이 당무 개입 논란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과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런 기자회견 발언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당무 개입, 선거 개입 발언으로 탄핵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 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 운동을 계속해왔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을 받았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도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당무 개입해서 선거 개입한 위반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위법이다라고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이유랑 합쳐져 가지고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로서 충분히 판단받을 만한 그런 사유라는 거죠. 게다가 구체적으로 합당 지시, 그리고 합당 이벤트 발표, 여러 가지를 한 거 보면 물밑에서 이재명이 당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야당 내부 싸움이 뭐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반되고 헌법이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이 탄핵 사유가 됐는데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조중동이야말로 진짜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정론지가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그렇지만 좌파의 축이나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언론이 아니게 된 겁니다. 김순덕 칼럼 보면요, 그냥 일기장에 써야 될 내용을 막 쓰고 있는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아주 비난까지 해가면서 칼날을 갈더니 지금 이재명한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명비어천가 불러대고 있습니다. 김창균 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망해라 하고 계속해서 기도문을 쓰고 있던데, 이런 조중동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의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심각해졌다. 심지어 이재명파, 정청래파, 이 내부에서 유튜버들까지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심지어 김어준도 공격당하고 있다. 이제 저들의 싸움은 우리의 승리고 저들의 분열은 필패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된다? 지금 있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요, 시민단체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더더욱더 더 뭉쳐서 중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세 인하, 그다음에 대출 규제 풀고 16세 이하로 선거 연령 낮추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 대책 쫙 해주고 해가면서 중도로
이 정책을 잡는 겁니다. 정책을 중도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정책으로 중도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씩 들여다보면은 이재명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팍팍 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오늘도 이재명의 망하는 소식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